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시장 제법 견조한 모습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한 종목, 한 섹터, 한 업종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어떤 시장 흐름이 아니고요. 번갈아 가면서 시장의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그런 섹터들이 간간히 등장을 하면서 시장의 조정을 견조하게 버텨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빅히트 오늘 9%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뭐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나요? 빅히트 이거 사자마자 또 떨어진다 이렇게 또 실망을 하신 분도 계셨을 테고, 뭐 다른 것들 올라가니까 빅히트는 조금 매기에 좀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테고, 저희 회원님들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올랐을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빅히트 오늘 뭐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까?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또 알아보셨겠습니다만, 저도 특별하게 오늘 오른 뚜렷한 이유를 못 찾았어요. 뭐 굳이 찾아보니까 뭐 있었나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고 하는 빅히트의 동생들, 그죠? 또 다른 아티스트, 그 중에 한 멤버가 뉴욕 패션 위크에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게 있었네요. 그죠? 영화 주제곡, 일본 영화죠. 일본 영화, BTS가 부른 영화 예고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다. 일본 밴드랑 협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그죠? 다음 주에 미국 유명한 음악 전문 방송의 BTS가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출연할 예정이다. 뭐 그 프로그램이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출연했던 유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했다. 뭐 등등. 사실 오늘 9% 이상 오를 만한 그런 뚜렷한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빅히트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시장의 어떤 영향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 그런 말씀 드렸죠. 카카오 따라간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카카오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한번 오늘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과연 신빙성 있는, 또 충분히 오늘 한 10% 가깝게 올라올 수 있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간다면 얼마까지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지 간간히 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넷마블과 카카오 게임즈 최근 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또 전망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섞어서 짧게나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3개월, 6개월, 12개월. 최근에 회원분들이 가입을 해서 좀 진작에 할 걸 이런 후회들을 좀 많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시장이 언제까지 좋고 언제까지 또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갈등하고 여러분들 망설이던 동안에 기회가 좀 많이 좀 사라집니다. 우리 이제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거 매매할 때나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그죠? 가계터도 알아보고, 아파트 뭐 구조가 어떻고, 입지가 어떻고, 역세권이 어떻고, 막 꼼꼼히 따져보는데, 주식은 덜커덩 사죠. 누가 뭐 좋다 그러면 덜커덩 하고 사버립니다. 그런 실수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검증된 전문가들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요즘 문제 있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 그런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현대투자연구소는 그런 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뭐 틀리는 경우도 저희들도 왕왕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같이 수익을 내야 저희 회사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익 못 내고 저희들만 돈 벌었으면 되겠습니까? 길게 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탄소년단, 빅히트,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TXT, 뭐 엔하이픈, 뭐 세븐틴 여러 아티스트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오늘 한번 좀 따져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렷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BNX 아시죠? 그죠? 위버스 컴퍼니로 사명을 바꿨죠. 이번에 YG와 또 네이버와 손을 잡으면서 위버스 컴퍼니로 이름을 좀 바꿨는데요. 이 위버스 BNX, 그죠? BNX, 위버스 샵.
우리가 이제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플랫폼이 뭔가 도대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바이오에서도 플랫폼 나오고 뭐 어디에요? 자동차에서도 전기차에도 플랫폼 나오고 플랫폼이 이게 그 지하철 승강장을 말하는 거예요. 뭐 지하철 플랫폼 아시죠? 여기를 거쳐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하나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그죠? 카카오톡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뭐 가수도 광고하고 상품도 광고를 하고 또 카카오톡 이용자를 통해서 뭐 보험도 가입시키고요. 또 카카오톡 가입자를 통해서 뭐 카카오 택시도 홍보를 하고 이게 바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모든 산업을 다 할 수 있는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업은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인데 사실 카카오도 카카오톡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 플랫폼을 가지고 국내외 아티스트, 물론 빅히트 소속뿐만이 아니라 이제 YG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YG, 뭐 SM 같은 유명한 우리나라의 아티스트들도 이 위버스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도 하고 또 콘텐츠라든가 또 뭐 공연 티켓 여러 가지 어떤 상품들을 여기서 팔고 또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위버스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네이버와 손을 잡게 됐고요. 또 YG 엔터, YG 플러스와 손을 잡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BNX 위버스에서 운영을 하는 위버스 샵. 위버스 샵은 여러분 모바일 쇼핑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BTS 상품을 산다거나, 그죠? 또 유료 멤버십. 여러분들 아미에 가입하려면 연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BTS 정식 아미 팬클럽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공연 영상 있죠? BTS가 뭐 콘서트, 온라인 콘서트를 했던 아니 오프라인 콘서트를 했던 영상을 볼 수 있는 컨텐츠 이용권도 팔고 살 수 있는 뭐 단독 영상 콘서트 화보집 같은 것도 있고 또 BTS 공식 굿즈 거기 보면 인형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BTS 인형들 뭐 한복 입은 BTS 밑에 보시면 이거 여러분들 그 팬들은 저희 딸도 2개인가 3개를 갖고 있어요. 이게 모으는 게 취미가요. 뭐 서로 또 팔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재밌어요. 아무튼 이 위버스 샵을 통해서 이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쇼핑몰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원성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거는 BTS의 악재장,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악재인데 이런 어떠한 기사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다. 사실 이 위버스 샵이 전 세계 1,500만 명 이상이 가입을 한 엄청난 규모의 쇼핑몰이에요. 빅히트 전체 매출의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데요. 사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죠? 이 컨텐츠라든가 이 굿즈, MD 상품 이런 걸 통해서 이 공연 매출이라든가 음반 판매 같은 직접 매출만큼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버스 샵이요. 2019년 기준으로는 1,000억이 좀 넘었었어요. 매출이. 근데 작년도에 3,000억 정도가 됐었어요. 올해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버스 샵이 굉장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들한테 불만투성이에요. 뭐 질이 안 좋다. 그죠? 뭐가 뭐 그 고장이 났고 이 질이 안 좋은데 뭐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줬나 봐요. 그죠? 그 원성들이 굉장히 자자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빅히트 특히 이 위버스 샵을 운영하고 있는 BNX에서 너무 급속도로 늘어나는 데에 따른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커버리지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급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위버스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둔화된다? 이런 건 좀 오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BTS 같은 경우에는 팬클럽인 아미 중심으로 팬덤 문화가 단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팬덤을 구축해서 하나의 트렌드로 여러분 비틀즈라든가 퀸이라든가 마이클 잭슨 같은 그죠 전 세계적인 이런 아티스트처럼 앞으로 롱런할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와 또 YG와 이렇게 손을 잡은 거죠. 자 어찌 됐던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연기금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연기금 얘기하기 전에 차트 잠깐만 보고 올게요 여러분들. 자 빅히트가
제가 답을 아직 안 드렸나요? 왜 이렇게 많이 오늘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아직 설명 안 드렸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스물 올라가다가 3일 정도 툭툭툭 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확 올라오면서 이전 고점을 회복했죠.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죠? 일단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상승하기 전에, 자, 어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하루만 전후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자, 왜 이렇게 떨어질까? 또 요런 질문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잘 올라갔던 게 왜 내가 사기만 하면 이렇게 떨어지나? 왜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왜 3일 동안 조정을 받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상승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왜? 조정을 받았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 욕심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는 이렇게 오르는 게 별로 좀 반갑지 않거든요. 주식은 특히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스물스물 오르는 게 정말 좋아요. 천천히 하루에 조금씩 찔끔찔끔 그렇게 올라야지 여러분 재산이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거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제만 해도 굉장히 팔고 싶었어, 빅히트를. 오늘 보니까 어때요? 그 생각이 싹 사라지죠. 내일 떨어지면 어제 팔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팔고 싶었던 생각이 마침 어제 살 걸로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못 견딥니다. 사고 싶고 팔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좀 적게 들게 하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게 좀 어렵지만, 그렇죠? 그래서 빅히트도 지금 신성장 어떤 산업 동력 이렇게, 그죠? 글로벌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회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새로운 성장 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이 빅히트의 수급 구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기금. 연기금이 보니까 오늘까지 연속 5일 매도네요. 그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기금 매수를 했다가 또 5일 동안 매도를 하니까 야, 연기금 이제 파나보다. 연기금은 그렇게 매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연기금 5일 파는 동안 외국인들은 10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빅히트는 위를 향해서 점점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연기금 시총 대비 매수 순위 보니까 이제 5위에 올라가 있네요. 그죠? 1월 초부터 지난 월요일까지네요. 그죠? 5위? 아닌데 제일 많이 샀는데. 그렇죠. 절대적인 금액면으로 본다면 제일 많이 샀어요. 그죠? 1,000억 원이 넘게 샀으니까. 그런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보니까 5번째더라. 자, 이 얘기를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 글쎄요,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은 크지만 순매수 어떤 대금과 시총 비율로 보게 되면 1.3%, 이 부분도 대단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기금이, 그죠? 앞으로 성장주 개념, 안정적인 성장주 개념으로 빅히트를 찍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 이미 드렸던 말씀이고요. 미 경제 전문 매체 패스트컴퍼니라는 데가 있어요. 2020년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4위에 빅히트가 랭크가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성장주이기도 합니다만 안정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YG엔터와 또 네이버와 손을 잡고 3자 구도, 어떤 사람들은 뭐 빅히트에 뺏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워낙 빅히트의 이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1억 명이 넘는, 그죠? 보세요. 월간 순 이용자 수가 3천만 명이 넘는 네이버의 브이라이브가, 그죠? 위버스와 합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브이라이브가 훨씬 더 크죠. 근데 BTS라고 하는 막강한 아티스트를 보유한 빅히트의 위버스와 같이 합쳤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죠? BNX, 빅히트 자회사 아까 BNX, 위버스 컴퍼니죠. 거기다가 구주까지 합하면 이제 4,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 BNX, 위버스 컴퍼니의 49%의 대주주가 되면서 그 돈을 가지고 2천억을
이 V라이브를 양수하는데 또 BNX가 썼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네이버의 기술력과 그죠? 이 위버스의 컨텐츠가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고 그 사이에 YG 엔터테인먼트도 빅히트라든가 또 BNX가 YG 플러스에 7천억인가요? 700억 투자를 하면서 이제 YG 엔터 소속 아티스트들도 빅히트의 위버스에 입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3자 구도가 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거기 오시면 여러분 딴 거 보지 마시고 영업이익만 보세요. 영업이익만 보시면 1000억도 안 됐던 영업이익이 2020년 작년도에 1000억이 넘고요. 올해는 2700억 가깝게 270억이네. 죄송합니다. 2700 맞죠, 그죠? 2640억 예상치긴 합니다만 내년에는 4200억이네요, 그죠? 맞나요? 예, 4200억.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성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물론 고평가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장 당시에서도 이거 뭐 3대 엔터테인먼트 합한 것보다 시총이 더 크다 뭐 이래서 고평가 논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재평가할 수 있는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퍼 개념, PBR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PDR. D가 뭐예요? 드림. 그죠? 꿈의 지수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적정 가치가 나오는 거지. PER, PBR 일반 제조회사와는 사뭇 다른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급등은 최근의 조정 때문이다. 최근의 조정은 그동안의 상승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가 뭐 30만원도 있고요. 뭐 27만원짜리도 있고, 글쎄요. 목표가가 30만원이라고 한다면 25만원에서 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래도 바닥에서 50% 이상 좀 올라 있는 상태에서 뭐 몇만 원 더 먹자고, 그죠? 몇 프로 조금 더 먹자고 여기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할 그럴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주식공장장 TV에서는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빅히트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넷마블 볼까요? 자, 넷마블도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뭐 강보합이니까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거래만 붙으면 다시 한번 14만 원 위로 쭉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욕심 같아서는 거래량이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만 상승 이후에 알맞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고요. 거래만 붙으면 그죠? 한번 전고점 돌파도 시도해 보면서 15만 원 돌파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넷마블 이 정도에선 사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고점에서 물렸다고 슬퍼해야 된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사야 됩니다. 얼마에 산다라는 건 여러분 물어보지 마세요. 회원이 되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자, 카카오 게임즈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가 조금만 줄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래가 많지 않은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카카오 게임즈 5일선을 깨지 않는 아주 견조한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바닥권에서 출발한 그런 종목군들의 힘이다. 카카오 게임즈. 감질납니까? 여러분 답답합니까? 뭐 삼성전자도 3%, 4%씩 올라가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어떻게 본다면 매기가 상당히 차별화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률을 얻으려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크게 보려고 한다면 이제 시동을 거는 그런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요. 그래야지 폭도 많고 또 앞으로 주식을 배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뒤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경력은 짧은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급등주 잘 잡아서 한번 단기적으로 수익 내잖아요. 그게 나중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추구하게 되고 이렇게 감질나게 오르는 것들은 못 참고 버려요. 거기서 대박이 날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을 놓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특히 주린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제 방송을 잘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도 나쁘지 않죠? 사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 변함이 없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빨리 또 쉽게 얻기 위해서 뭐 우리가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참고서를 사고 또 핵심 요약집을 사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현대투자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여기 가입하면 무조건 대박이 난다, 큰 부자가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지금 비용을 지불하는 게 훨씬 저렴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중요할 때마다 저희 수시로 문자도 보내드리고 시황, 시장을 읽는 법이라든가 또 주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문자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근데 저희들 무조건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 논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죠? 이해가 가시고 이건 되겠다.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한은행 계좌 입금을 해주시고요. 그 전화번호로 성함하고 간단한 포트폴리오 정도만 여러분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상세하게 문자 회원에 대해서 안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